제가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를 4개를 돌리고 있고 곧 5호점 공사를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이 숙소에서만 매달 순수익으로 1,50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찍힙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사업적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무작정 올라온 월급 160만 원짜리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진짜 별의 별거를 다 해봤습니다. 부동산 월세 투자, 쇼핑몰, 도배, 플리마켓, 블로그, 제휴 마케팅. 남들이 야 이거 돈 된다 하면서 강의 파는 거 피 같은 데 돈 내고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빚만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 부업하다가 생긴 신용 빚만 9천만 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멍하니 앉아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내가 사업을 고르는 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누가 돈 된다 그러면 그리로 쭉 달려가고 또 다른 게 돈 된다 그러면 다시 그거 배우러 가고 이 짓을 5년, 10년, 오래 했을 때 내 삶이 진짜 나아지긴 하나?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뭐가 돈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판에 들어가야 내 시간을 갉아먹지 않으면서 수익을 계속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직접 망했던 사업들을 다시 하나씩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선택을 할 때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는 5가지의 기준을 만들었죠. 첫 번째, 내가 계속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가? 두 번째, 판을 계속 키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확장할 수 있는가? 세 번째, 현금 흐름이 빠르게 도는가? 네 번째, 처음부터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가? 다섯 번째, 경험이 쌓일수록 내 짬바가 쌓여서 더 유리해지는가? 이 5가지의 잣대를 대고 제가 했던 부업들을 다시 싹 걸러보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비앤비였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내 시간을 팔지 않고도 판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필드에서 직접 뛰어보니까 하나를 더 알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것과 그 사업판에서 실제 돈을 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숙소 문을 열고 운영을 할 때보다 오픈하기 전에 내리는 선택 몇 번이 내 통장 잔고를 결정을 해요. 어떤 매물을 도장을 찍을지, 월세를 얼마에 들어갈지, 공사비를 어디에 쏟아붓고 어디에서 아낄지. 여기서 판단 한번 잘못하면 뒤에서 아무리 이악 물고 운영을 해봤자 적자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운영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판을 잘못 짜서 망합니다. 유튜브를 켜보면 허가받는 법, 매물 찾는 법, 인테리어 꿀팁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정보는 많아요. 근데 막상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오면 머릿속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 지금 계약해 마라. 이 월세 내고 진짜 내 손에 남는 게 있을까? 이 공사비에 몇백만 원 더 쓰는 게 맞나? 이 위치에서 진짜 예약이 차긴 차나? 이것은 단순히 영상 몇 개 보고 정보 많이 안다고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직접 내 돈으로 계약서 도장 찍어보고 생돈 써보고 운영을 해보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수익으로 연결이 되고 저런 선택을 하면 돈이 날아가는구나를 몸으로 들이받아 봐야 비로소 눈이 뜨이는 영역이에요. 저 역시 그 기준을 만드는 동안 생돈을 엄청 날렸고 시간도 한참 돌아왔습니다. 직접 숙소를 돌려보고 수강생들 매물을 검토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초보자가 실패하는 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검증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에어비앤비 정보 하나 더 얹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돈을 써가면서 뼈저리게 만든 어떤 선택이 실제 내 통장 수익으로 찍히는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매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꼭 끝까지 보세요. 초보자는 어디에서 돈을 잃을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직방이나 뭐 다방이나 이런 사이트들 있죠. 이런 거 보다가 매물을 하나 찾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깔끔하고 월세도 생각보다 저렴해. 처음에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거 대박인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막상 계약서 쓰려고 부동산에 앉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복잡해집니다. 이 집을 운영을 하면 진짜 돈이 남을까? 구청에서 허가는 정말로 나오는 게 맞나? 공사비가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 어떡하지? 내 계산이 틀렸으면 어쩌지? 손해보면 다 내 빚인데. 여기에서부터 결정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뇌가 정지해버리는 거죠. 어찌어찌 계약을 했다 칩시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턱 막힙니다. 업자를 만나면 이러죠. 사장님,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저것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초보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매출을 올려주는 공사이고 뭐가 돈을 날리는 짓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1,000만 원 생각을 했던 공사비가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쓴다고 예약이 그만큼 비례해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예쁜 집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형 숙소예요. 어디에 돈을 때려 박아야 되고 어디에서 아껴야 하는지 선을 딱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숙소 문을 열었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약이 안 들어오면 사진이 문제인가? 가격이 문제인가? 제목을 잘못 썼나? 위치 자체가 꽝인가? 혼자서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가격부터 후려칩니다. 근데 가격이 원인이 아닌데 가격만 자꾸 내리면 어떻게 되나? 몸은 몸대로 갈려나가고 청소비 빼고 월세 빼면 손에 남는 게 없는 그냥 쓰레기 매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는 매물 잡는 것부터 공사, 오픈 후 운영까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사업이에요. 초보한테 진짜 어려운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옵션 중에서 지금 당장 내가 뭘 선택을 해야 손해를 안 보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하나씩 쌓이면서 지금의 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진 겁니다. 저는 애초에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직접 피 같은 돈 날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제 매물에 그대로 적용해서 가치 검증을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강의 영상 수십 개 찍어놓고 자, 인강 보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강의 듣고 잘 배웠다 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초보가 실제 실행을 할 때 막히는 순서대로 하나씩 뚫어주는 구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서 소장님한테 말 붙이는 것부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임장을 나가게 돼요. 혼자면 계속 미루지만 같이 움직이면 어찌됐든 첫 발을 떼게 되거든요. 실제 매물 보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알짜 매물과 쓰레기 매물을 구분하는 법을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피가 말리는 순간이 오죠. 바로 계약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신나서 바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1대1 채널로 저한테 매물 조건들을 싹 다 제출하게 하죠. 제가 단순히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답만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매물이 대박이 나는지, 왜 저 매물은 보기엔 예뻐도 들어가면 망하는지, 이 월세면 매출이 최소 얼마 나와야 타산이 맞는지 같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사고 과정을 그대로 주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첫 번째 숙소를 만들면서 기준을 배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숙소는 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척척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면 끝일까요? 제가 직접 여러분 숙소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그냥 뭐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직접 보면서 공사의 범위, 동선, 최대 수용 인원, 가구 배치, 공간 세팅까지 하나하나 다 잡아드려요. 같은 평수라도 실제 구조에 따라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곳과 1원도 쓸 필요가 없는 곳은 완전히 갈리거든요. 인테리어 목적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쁜 집이 아니라 돈 버는 숙소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수익 관점에서 가성비를 극대화할 수 있게 세팅을 딱 잡아드려요. 숙소를 오픈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이 안 들어오는 문제, 가격 설정,
게스트 진상 응대, 청소 세팅, 운영하면서 터지는 변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드리죠. 왜냐면 1대1 6개월 상담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렇게까지 강의하는 곳이 없거든요. 제 목표는 단순히 숙소 하나를 오픈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숙소를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개조를 시켜드리는 게 진짜 목표예요. 계약 전 1대1로 실제 매물 분석, 그리고 계약 검토, 계약 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간을 컨설팅, 오픈 후에 실제 운영 및 매출 피드백,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듭니다. 보통은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수백 명씩 인원을 받지는 못하고 12명으로 한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매물을 보고 계약을 판단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고 현장 뛰고 뭐 운영하시는 거 보고 하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강의만 팔고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진짜 실행해서 자기 숙소를 만드는 사람이 단 몇 명이라도 나오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마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 중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와, 나도 진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다 좋은데 그래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 두 번째 생각이 드신다면 제 첫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급 160만 원 받던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어요. 사업 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부동산 아예 몰랐어요. 돈이 많았냐고요? 빚만 9천만 원이 있었죠. 저 역시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가장 아까운 것은 강의비로 날린 돈이 아니라 시작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서 허송세월 보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했어요.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자. 조금만 더 알아보고 완벽해지면 하자.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를 공부를 하면 모르는 게 또 나오고 그것까지 공부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작 첫 번째 실행은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그때 공부를 더 하면 자신감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업판에서 구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책 읽고 인강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작게라도 성과 하나를 직접 만들었을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요.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배우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판단을 내리고 더 빠르게 실행하기 위함이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에어비앤비 창업 방법으로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하지만 경험은 몸을 움직여서 행동한 사람에게만 쌓이게 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야지. 조금만 더 준비하고 해야지. 그렇게 핑계를 대고 미루다 보면 6개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통장 잔고를 보고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일단 시작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첫 번째 숙소를 만들고 직접 돈을 굴려보면서 경험을 쌓고 두 번째 숙소를 준비하러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책 없이 지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돈 된다는 말만 믿고 덤볐다가 빚더미에 안 잡았으니까요. 아무거나 막 시작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검증된 기준을 가지고 첫 발을 떼는 게 핵심입니다. 저의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인강이 아닙니다. 혼자였다면 몇 달을 쩔쩔매며 고민했을 순간들을 저와 함께 판단하고 실행하면서 여러분만의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해서 지금 숙소 3개를 돌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첫 번째 숙소에서 월 순수익 200만 원대를 만들고 두 번째 숙소에서 월 300만 원대, 세 번째 숙소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찍으면서 지금 숙소 3개로만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도 오면 무조건 월 1000만 원씩 법니다. 이런 누구나 하는 뻔한 약속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눈여겨서 보는 것은 이분의 수익이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숙소를 만들면서 매물을 보는 기준과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 짬바를 가지고 두 번째 숙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축적돼서 세 번째 숙소를 터트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이 두 번째 숙소, 세 번째 숙소의 성공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5번째 기준을 기억을 하시나요? 경험이 쌓일수록 내 경쟁력이 커지는 사업인가? 바로 이겁니다.
숙소 하나를 만들어 본 경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숙소를 만들고 내 판을 키우는 강력한 자산으로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지 같은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월급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선택권이 생긴 것이죠. 이분은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 후에는 평소 본인이 진짜 해보고 싶었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도 도전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사업이 주는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도 단순히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선택권을 갖고 싶어서였어요. 수익 구조가 하나 더 버텨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찾아다녔어요. 누가 이게 돈 된다 그러면 거기로 쏠리고 저게 돈 된다 그러면 또 거기로 기웃거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을 보는 순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 얼마 벌 수 있지를 먼저 보지 않고 대신 이 사업은 나한테 어떤 수익 구조, 즉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가를 먼저 봐요. 내가 어떤 한 사업을 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이 거기에 투입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속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지, 하나를 제대로 만들면 두 개, 세 개로 확장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경험이 두 번째, 세 번째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지, 결국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기준으로 사업을 필터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생긴 순간부터 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의 진짜 가치는 단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 주느냐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모든 분에게 다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인허가나 행정 절차를 혼자서 척척 찾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혼자 부동산 문을 뜯고 들어가서 소장님들과 딜하고 임장을 다닐 배짱이 있다. 내가 보려는 매물의 수익성을 스스로 계산기 튕겨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인테리어나 공간 세팅, 공간 노하우가 이미 충분하다. 오픈 후에 터지는 게스트의 문제, 가격 설정, 운영하면서 생기는 변수들을 직접 몸으로 받아내면서 해결할 시간과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교육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는 지점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죠. 이 매물 계약해도 진짜 안 망할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결국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혼자 위험을 짊어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공포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이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혼자 했다면 몇 년 동안 들이받고 돈 깨지면서 만들었을 그 판단 기준을 여러분의 첫 숙소를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이식을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평생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숙소는 저랑 같이 완벽하게 만들어 보지만 두 번째 숙소부터는 제가 없어도 스스로 판을 짜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이 교육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수강생 분도 처음부터 숙소 3개를 돌리던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첫 번째 숙소를 저랑 같이 만들면서 눈을 뜨고 그 안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숙소로 확장을 해 나간 겁니다. 제가 3개를 대신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첫 번째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드렸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바꾼 것은 무슨 천재적인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생긴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보상 역시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선택권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서 시작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업 기준을 여러분 상황에 먼저 냉정하게 대입을 해보세요. 이미 다 겪어본 사람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첫 번째 숙소를 확실하게 성공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커리큘럼과 모집 일정을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직접 붙어서 함께 하는지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제대로 시작하길 진짜 잘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